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오늘은 그 2019년도 KB 부동산 보고서 리뷰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2019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KB 부동산 보고서가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거의 100여 페이지 가깝기 때문에 지금 상편 하편으로 나눠서 리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7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인데요. 파트 3. 파트 1, 2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간략하게 리뷰를 했고요. 오늘은 파트 3.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2019년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이제 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6가지 포인트들로 시장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컨대 2019년도 주택 매매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러나 수도권은 58.9%가 상승세를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70.5%가 다수가 이제 하락을 예상을 했고요. 반면 수도권 시장은 상승세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시장에 풀려 있는 이제 풍부한 유동성. 지금 현재 뭐 단기 유동성 자금이 1100조 이상이 지금 현재 흘러다니고 있죠. 근데 마땅한 그 대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글쎄요, 지금 투자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언론에서도 마땅한 투자처를 정부에서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그 부동자금들이 사실 어느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물꼬를 좀 터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사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2400선 이후로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2000선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죠. 거의 뭐 20% 이상 하락한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그 투자 상품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제 강력하게 대책으로 이제 누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 사실 부동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유동성 장세가 2019년도도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여력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부족, 이것도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구조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서 뭐 규제 지역 내에서는 이제 뭐 물건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나올 만한 물건들은 다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욱 부족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도도 수도권 시장은 상승세가 예견이 된다 라는 전망입니다. 반면에 이제 수도권 이외에 이제 비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네요. 특히 이제 내년도 경제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고 또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이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글쎄요, 커다란 상승의 그 모멘텀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수도권은 정부에서도 이제
인정을 했죠. 예. 결국에는 그동안은 뭐 공급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공급 대책도 내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 이게 이러한 그 공급 대책이 실현이 되려면 적어도 5년에서 7년 이후의 시간이 5년에서 7년 이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때까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도권 시장은 상승세가 전망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전세 시장은 어떨까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도 수도권은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자, 그 이유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왜냐하면 수도권 이제 그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고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은 안 되고, 예,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죠. 많이. 또한 이미 집을 사고 싶어도 매매 가격이 급등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보면 전세 시장도 예, 지금은 이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2019년도 점차적으로 이제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해서 전세 가격이 예,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라는 전망입니다. 반면에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와 더불어서 전세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메시지는 예, 수도권 시장은 뭐 전세, 매매 할 것 없이 뭐 2019년도 예,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예, 요 밑에는 이제 2018년도 시장을 나름 분석한 것인데 2018년도 그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거는 일단은 대출 규제 강화,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 세금 강화, 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예, 주택시장 이러한 정책들이 죄송합니다. 규제 정책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주택 가격을 올려버렸다라는 분석이죠. 한마디로 정부 정책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예. 정부의 인위적인 그 시장 개입이 오히려 이런 그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만들어놨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정부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 두 가지 학파가 있더라고요. 예.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학파가 있고, 시장을 예,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된다는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보통 이제 그 진보 정권에서 이제 시장에 많이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보수 정권에서는 시장을 자유롭게 놔두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진보 정권 하에서는 시장을 좀 인위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많이 펴기 때문에 글쎄요, 인간이 뭐 이러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뭐 촘촘하게 이렇게 컨트롤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글쎄요, 오히려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자연히 가격이 떨어지고, 예,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저절로 시장에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것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제 뭐
수요를 억제하건 공급을 뭐 줄이고 확대하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뭐 쓸데없이 이렇게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관계된 여러 그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하튼 간에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 투자 유망 부동산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분양 아파트와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역시 뭐 지금도 많이 있죠. 2019년도 또 이제 계속 지속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사실 이게 그 선투자 목적이죠. 투자 수요가 사실 그 부동산 시장을 가장 앞에서 이끄는 그런 세그먼트가 재건축 시장이죠. 재건축 시장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수도권의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울의 이제 재건축 단지들 또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양계획 물량 감소 예상이 된다. 대출 규제 및 경기 위축 등 하방 압력 존재. 그래서 2019년도 그 경기 전망이 2018년보다 좀 상대적으로 안 좋게 되는 상황이고, 자, 그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그 2019년도 분양 계획을 축소를 하려는 것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반 정도는 52.5%는 2018년 대비 분양 계획이 감소할 거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이런 주택을 새로 사려는 그런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력이.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격적으로 분양 계획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분양 물량이 감소한다. 자, 물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요한 요인들로 봤을 때 2019년도 수도권 시장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의견들에 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쎄요, 요거는 뭐 신이 아닌 이상 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이런 상황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언론으로 나오는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기사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뭐 상승할 거다 그런 기사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사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입김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기사들을 쓰는 언론사들을 보면 전문가들보다는 뭔가 좀 그 편협한 그 프레임에 얽매인 기사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언론 기사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다. 팩트 위주의 기사들로 유심히 보시고 판단은 본인 스스로 잘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프레임에 절대로 현혹되고 그 다음에 세뇌당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 전망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예, 본인의 그 주관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이제 상세하게 이제 그렇게 그 분석한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2019년도 투자 유망 부동산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예, 아파트 분양, 그다음에 재건축을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규제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분양 계획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대출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도금 대출도 잘 안 되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감소할 건데 건설사들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양을 했다가 예 뭐 미분양 나고 이렇게 하면 정말 큰 그 데미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제 분양을 진행을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경기 위축으로 분양 리스크가 증가한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좀 동감이 되고. 자, 반면에 이제 지역 공인중개사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글쎄,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이런 지역 공인중개사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지역 사정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그 스코프 면에서는 예 그 아는 한도가 예 거시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그 지역적으로 좀 그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지역적으로 보는 거는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별도의 시간을 내셔서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사실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KB 자산관리 전문가들, 예, 그 PB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 결과한 건데요. 자, 이런 PB들은 그 고액 자산가들을 관리하는 글쎄요, 개인 자산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되죠. 자, PB 고객들은 이제 큰 손들 대상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큰 손들이 생각하는 어떤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예, 그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 PB 고객들, 예, 큰 손들이 보는 시장 전망을 보면 자, 이런 그 고액 자산가들도 주식 펀드보다는 오히려 예, 부동산을 더 선호한다. 가장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식 시장은 이제 폭락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식 펀드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부동산이 이제 안전 자산으로 예, 선호도가 높은 거죠.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 자산으로 이미 굉장히 예, 그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죠. 뭐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는 외국의 투자 기관들조차도 예, 인정을 한 예, 안전 자산으로 글쎄요, 큰 하락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미 강남 지역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부동산 시장에서도 예,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수익률이 가장 높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에서도 가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종목이죠. 반면에 그 상업용 부동산 또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오피스 빌딩 선호도가 급증을 한다라고 하네요. 오피스 빌딩.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안전 자산이죠. 오피스 빌딩. 뭐 임대료를 기본적으로 받아가면서 그다음에 향후에 자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PB 고객들 뭐 세부 상담이 많다라는 것이 있고, 예, 이 PB들이 보는 역시 서울은 강보합. 왜냐하면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매물 감소를 지목을 한 거죠. 예, 역시 뭐 서울 지역 내는 사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으나 여전히 그게 이제 입주를 하려면 적어도 5년, 7년은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이제 전국 주택 가격은 하락세 전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게 사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자, 그 전문가들이 보는 2019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했는데요.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보는 게 수도권 시장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일단은 분양 물량 감소, 그 다음에 공급 물량 감소. 이미 그 매물이 그 구조적인 매물 감소로 인해서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매물이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뭐 공급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그 다음에 분양 물량도 이제 건설 경기도 지금 현재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분양 시장은 분양 계획은 좀 분양 물량 감소할 것 같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좀 막 버벅버벅 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는 그 2019년도 부동산 시장 전국적인 시세는 뭐 하락이 예상이 되나 수도권 시장은 뭐 상승폭은 봐야 되겠지만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런 중론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너무 이제 지금 현재 언론에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나름 이제 무게 중심을 가지시고 시장을 전망하시고 실행을 투자를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2019년도도 안전하게 행복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